저는 그 데몬 이제 헌터 반반 섞였었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기마가 아니었나. 조금 더 K 막장으로 가보자 하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출생의 그 기마가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한국적입니다. 네. 역시 K에 좀 잘해져 있다.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심스틀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OTT에 공개된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팝과 각종 한국 문화를 익숙하고 신선하게 엮은 작품인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왜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을까요? 작가님. 네,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인기가 처음 누군가 열광을 했고 왜 그렇게 다들 보는 거야? 이러면서 따라서 보다 보니 뭐 모방 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전 세계적인 인기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들도 계속 속속 발견되고 꺼내지면서 네. 이게 단순한 K-팝 찬양하는 애니메이션만은 아니다.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 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비단 또 노래도 너무 좋기 맞아요. 때문에 노래도 좋아.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인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충분한 메시지가 있어 네. 보인다. 또 함의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틸러님. 저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쨌든 넷플릭스라고 하는 큰 OTT 플랫폼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 좀 유효하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극장에서 걸렸어도 뭐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만큼의 어떤 선풍적인 인기랄까 이런 거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또 따라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용할 때 소셜 미디어의 힘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밈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고 그 밈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그 밈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고 또 살펴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이런 확산하거나 인기가 많아지는 거는 그런 OTT 플랫폼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좀 무시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K-팝이나 드라마 중심이었던 한류가 이제 K-판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범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우리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 박사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우 작가님께서 네. 좀 짚어주세요. 네. 아,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네. 일단 이 콘텐츠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봤는데 사실 저는 아이돌 문화가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저도예요.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쫙쫙 빨아당기는 느낌은 사실 저한테는 좀 부족했는데 아이돌 문화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장치가 많았던 것 같다. 장치. 네. 어떤 장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맞아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무빙 그 자체가 완벽했어요. 이게 줌을 들어갈 때와 그룹으로 빠질 때와 맞아. 집중 포인트 해야 되는 부분도 네. 뭐 사람이 현장에서 하는 감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완벽한 무빙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의 샷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네. K 판타지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K 영화, 뭐 K 팝 등등이 있는데 K 판타지 이번에 나왔던 콘텐츠 보면 곳곳에 전통적인 우리 무속 신앙 요소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남자 아이돌도 저승사자, 사자 보이즈로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의 잠재성이 그 동안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융합적인 요소나 역동성에서 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이 전통 문화, 민속 문화, 무속에서 가져오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갓을 쓴 저승사자의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통했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했고 그리고 그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눈이 3개 달린 까치와 호랑이도 나오는데 이 두 캐릭터가 팬아트가 그렇게 쏟아진다고 해요. 너무 귀엽다고. 굿즈도 나왔다고 하던데. 굿즈도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잠재성만 확인하고 있던 그런 전통의 콘텐츠들을 해외에서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K-팝도 만들고 K-푸드 만들고 했는데 이 콘텐츠는 어쨌든 한국적 문화에 익숙한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었지만 외국에서 한국의 전통 무속 문화를 보고 네. 발견해서 콘텐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꺼내온 거예요. 네. 한국의 무속 신앙을. 어. 그러니까 이건 K 판타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깊은 잠재력을 좀 발견한 걸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틸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양성이 좀 확장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K푸드, 뭐 불고기, 뭐 불닭 이런 거에서 조금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일 중요하죠. 돈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건 이것을 이야기한 주체가 어쨌든 한국계 캐나다인인가 이렇게 외국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 그냥 조금 더 틀에 박힌 전통이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게 이주민으로서의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그거를 잘 결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안에 나왔던 노래 같은 경우도 K-팝인데 어떤 노래는 되게 팝 같은 느낌이 들었던 노래도 있었단 말이죠. 혹은 그리고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한국 문화에서 한국 컨텐츠에서 볼 법한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어떤 뭐 성장서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확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접합시켜서 만든 거는 어쨌든 그런 유연한 상상력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더불어서 소설 중에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주한 한국인이 했었던 소설이고, 그래서 톨스토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좀 유연한 생각, 그런 융합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들이 저는 조금 유효하게 작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사실 한국 문화가 막 이렇게 흥하기 이전에 일본 문화가 이렇게 흥했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네. 그게 엄청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순간 그 소비의 어떤 지향이 끝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유구하게 이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그런 것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거를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지, 이를테면 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정치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좀 이런 게 계속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저승사자 같은 걸 보면 저는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제이라 너 이렇게 말 안 들면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간다 뭐 이러면서 접근했던 것들이고 까치와 호랑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교과서 같은 거 봤을 때 봤던 그림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이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신선한 거지. 저승사자라는 그 코스튬도 그렇고 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익숙한 거지만 그들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작품을 보다 보면 뭐 음악, 의상, 공간 또 장소에 대한 것들도 좀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장 한국적이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작가님. 아무래도 목욕탕이죠. 목욕탕. 네, 목욕탕. 잡으러 갈 때. 잡으러 갈 때도 그렇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했던 정서가 그 헌터릭스 여자 아이돌끼리 계속 목욕탕을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친근함을 확인하는 우정의 표현이고 그렇지. 우리가 이만큼 가깝다라는 하나의 증표기도 한데 그런 정서가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빨가벗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건데 같이 가자고 졸라대는 듯한 모습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될까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게 진짜 한국적인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좀 그렇네. 들었고,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여기서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소외감을 느꼈던 부분인데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저는 보면서 네. 그냥 성곽이었거든요. 그냥 어디 서울의 어느 산에 있는 성곽. 조선시대 한국적 풍이 나는 성곽. 남주와 여주가 만나는 장면. 근데 이제 두 분은 서울 출신이셔서 그런가 정확한 네. 장소를 짚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인왕산이다.
근데 네. 여기는 낙상공. 낙산공원이다. 나는 오케이. 그냥 조선시대 어느 성곽이다. 역사적 자원이다. 외국인의 시선과 동일하게 서울의 자원을 받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저한테는 한국적이지만 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 네, 한국적이죠. 나한테 그냥 어느 낯선 판타지와 같은 장소처럼 느껴져서 실제 장소에 기인했다라는 것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을 이해하는 사람과 맞아요. 서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틸러님이 봤을 때 가장 한국적인 장면. 저는 이제 그 아이돌을 예전에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 아이돌의 그래요? 어떤 몸짓에서 한국적인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소다팝을 이렇게 딱 부르고 나서 합장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대기실 지나갈 때 선배님들한테 90도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때 후배인데 감히 인사를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한국 예능을 아이돌이 나오는 예능을 본따서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느낌. 그래서 좀 아이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고 한국 아이돌들이 어떻게 조금 자신을 내비추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 한국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리뷰를 보니까 그 음악 프로그램 마지막 장면 이것도 좀 다루던데 해외에서는 이제 무대가 끝나고 다 같이 올라와서 1등이 누구인지 기다리거나 또 축하해주거나 이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의 음악 컨텐츠는 저렇게 소비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 영화의 핵심 장치가 바로 음악이죠. 음악이 좋다는 평가가 진짜 대다수였는데 헌터릭스의 골든, 또 사자보이스의 유어 아이돌 같은 곡들 가사도 그렇고 메시지가 확실해 보여요. 두 분은 이 노래 듣고 좀 어떤 노래 쪽에 더 끌렸습니까? 이번엔 틸러님부터. 저는 소다팝 소다팝. 이 여름에 어. 청량함을 이제 여름 때문은 이끌어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름 때문에. 그럼요. 이 청량함을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가사는 사실 뭐 이렇게 있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이돌들이 처음에 나오면 약간 그런 청량한 컨셉을 처음에 들고 나오고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이나 뭐 곡으로 갈수록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뷔곡은 청량함을 가지고 이제 소다팝을 들고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저승사자 본 모습이긴 했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유어 아이돌을 부르는 게 진짜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을 보면서 딱 특징을 잘 잡은 잘 잡았다. 곡이어가지고 조금 기억에 남고 기억에 또 남고.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음. 저희 제작국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이 네. 노래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담당 PD가 이 노래가 이 영화 노래다. 제가 그때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이었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잘 맞는다. 맞아요. 한국적이면서도. 자 이번에는 작가님 어떻게 느꼈어요? 사실 제가 계속 흥얼거리고 따라 부른 노래는 골든이고요. 네. 또 여름과 관련 있습니까? 네. 아니면? 그 일단 치고 올라가는 그 음역대가 좀 묘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정확히 가사는 따라 부르진 못하지만 딴딴한 그 멜로디가 귀에 엄청 맴돌고 그럼에도 가장 한 곡을 고르라고 하면 저도 소다팝인데 왜냐하면 그 어디 야외 공원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데뷔 무대를 하잖아요. 네. 사자보이즈가 그때 지었던 시민들의 표정이 저랑 똑같았어요. 저도 그냥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이 이게 따라했어요 어깨? 딱 벌, 그 몸통작과 이렇게. 그리고 그때 네. 막 근육이 터지려고 하거든요. 사자보이즈가 맞아요. 복근 막 터지려고 하고 그 트로피칼 셔츠 같은 느낌의 딱 달라붙는 실크 셔츠가 어깨 여기 다 터지려고 하고 거의 수영 선수들이에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네. 그 헌트릭스의 두 캐릭터가 막 팝콘 나오고 막 하잖아요.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입이 떡 벌어져서 그 장면을 봤고 그래서 아직도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 복근 선명한 복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몇 가지 중요한 가치가 등장합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자유인데 이 작품에선 어떤 의미였는지 또 현실의 아이돌 세계와는 뭐가 다른지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박사님, 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흥미롭게 소비하며 영화를 보다가 이제 갈수록
깊은 얘기를 일관성 있게 던지는 걸 보고 충분히 좋아할 만하다, 글로벌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 것 같다 생각을 좀 했고, 왜 이제 국내에 BTS도 맞아. 세계적인 글로벌 그 가수가 생각하고 됐을 있었어요. 때 네. 그 앨범마다 정확한 서사가 있었잖아요. 뭐 내면의 가치라던가 성장이라던가. 그러니까 그거를 컨셉을 잡고 그 스토리가 세계 팬들을 설득시킨 것처럼 이번에 콘텐츠도 아이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짚어주는 것 같고, 아이돌을 소비하는 청소년 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전 역시 자유인 것 같고, 왜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몇몇 가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한테는 H.O.T인데 H.O.T가 가장 내걸었던 그 메시지가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성세대와 그 전에 쌓아왔던 청소년에 대한 시선에 저항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소비하고 열광하는 아이돌도 분명하게 해방, 저항, 그리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질서에 대한 새로운 자유, 이건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만 영화가 짚고 있는 건 그 진정한 해방이라는 건, 자유라는 건 어떤 집단에 귀속되거나 혹은 그걸 마치 선물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선망의 대상인 어떤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개인의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그걸 역으로 좀 계속 아이돌을 빙자해서 던져주고 있어서 저는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네. 중요한 가치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함께 알려줘서 그게 현실의 아이돌과 아이돌 소비하는 팬 문화에서도 중요한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틸러님. 저 자유. 같은 경우는 자유라는 것 자체가 각 캐릭터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캐릭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나는 그냥 헌터이고 싶은데 데몬과 섞여 있는 캐릭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조금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던 캐릭터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저는 어쨌든 현실 세계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았어요. 현실 세계 아이돌도 그 보여져야만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팬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시켜줘야 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를 하든지 요구되는 모습들이 되게 강한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좀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억압이나 자유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현실의 아이돌 세계와는 좀 다르지 않았나, 같았다, 현실 같았다. 아이돌과 좀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실 아이돌 같은 건 더 하죠. 예를 들면 팬덤으로 이루어진 산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에 강하게 되고 구속시켜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더 잘 소비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소비가 끝나면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캐릭터마다의 서사를 조금 부여를 해가지고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캐릭터 얘기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매기강 감독이 소녀들에게 동굴 같은 콧구멍을 달아달라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렇게 솔직한 여성 캐릭터는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아서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실러님. 대상화되지 않아서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네, 사실 아이돌을 그리는 어떤 무대 의상이라든지 혹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성적 대상화로서 조금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친구들은 그냥 정말 매력적이게 그려졌고, 오히려 정말 애니메이션 속 진짜 현실과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또 이를테면 이들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뭐 세일러문이라든지 그 마법소녀 같은 그런 뭐랄까 예쁘게 변화하는 모습만 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동굴 같은 콧구멍 이런 거를 넣으면서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그들이 이상적으로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아이돌들의 무대 뒤에 어떤 그것도 꾸며진 거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보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이들을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 세 명이 그 집에서 얘기할 때 표정이 되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어요. 눈이 막 커졌거나
맞아요. 살짝 엽기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더 친숙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옷차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쁜 옷차림 그리고 항상 어. 꾸며진 옷차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잠옷도 있고. 네, 동굴 같은 콧구멍이 나올 때는 수면 바지를 입거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그들 자체를 그냥 예쁘게만 보이지 않고 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대상화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뭐 여러 개 적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냥 캐릭터 누가 있었나, 난 누가 더 궁금한가 계속 고민을 좀 해봤고, 네.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한 흥미인데 매니저가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매니저. 네, 헌트릭스에 있는 그 남자 매니저 바비. 그 바비가 어떻게 아이돌 산업에 들어왔고, 그 아이돌 산업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개인적 뒷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거 말고도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귀마죠. 귀마 빨간색 불 거대한 악당으로 나왔던 귀마. 네. 영화에서는 귀마란 표현을 쓰던데 이병헌 배우가 나레이션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귀마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귀만 너무 쉽게 깨졌어요. 저는 그 데몬 이제 헌터 반반 섞였었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귀마가 아니었나. 조금 더 K 막장으로 가보자 하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출생의 비밀 그 귀마가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진짜 한국적입니다. 진짜 역시 K에 좀 절여져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악마 얘기 나왔으니까 악마 얘기도 좀 해보죠.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세계에서는 이 악마가 단순 괴물로 표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내면의 욕망과 불안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 그 마지막 이제 핵심적 장면 공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헌트릭스에 있는 다른 멤버들도 그 악마를 따라가잖아요.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런 그 악마라는 건 거대하게 형상화되었지만 사실 콘텐츠 산업 특히나 그 아이돌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각각의 불안인 것 같아요. 그 악마라는 상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망하고 바라보고 쫓아갈 때는 내 안에 결핍감이 있어야 그걸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선망에는 오늘의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도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나에 대한 너무 가혹한 판단과 어떤 결핍감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매몰찬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거대한 악마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고, 그 힌트는 자꾸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그 진우의 멘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 그 불로 향해 가는 그런 멘트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청소년기 때 서태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서태지 음악 듣지 말아라. 악마의 노래다. 뭐 그리고 테이프를 거꾸로 틀면 맞아. 귀신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떠올랐던 부분도 있어요. 막 네. 청소년들이 서태지 너무 열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꾸 신바라 부르네. 틸러님은요? 저는요. 자기 안에 어떤 욕구들, 욕망들을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테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있고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이나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악마로 좀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뭔가 나의 어떤 내가 괴물과 그러니까 데몬과 섞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후회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에 귀결되는 게 나의 결점과 두려움까지도 나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 또 마음 이런 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 영화의 핵심 서사를 짚어보고 싶은데 작가님, 이 서사를 좀 짚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고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가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숨기지 마.
숨기지 마. 애써 숨기지 마 이런 표현이 될 것 같고 결국 그 주인공도 자신이 반반 그러니까 반은 악이고 반은 선한 역할로 형태로 나타나서 본인의 결점을 드러내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그 어떤 멘토가 되어주는 분이 계속 널 숨겨라 동료한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제일 먼저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꺼내보면 사람들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점이 혹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핵심 서사는 애써 네가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감추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가스라이팅도 좀 조심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너 숨겨야 결점으로 돼, 이러면서. 숨기는 현상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틸러님은 이 서사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핵심 서사는 성장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그렇지. 같아요. 어쨌든 여주인공도 어떤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인정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해서 그런 성장 서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이거 보면서 그 겨울왕국의 엘사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엘사가 여기서 나옵니까? 네, 왜냐면 어. 엘사도 자신의 이 얼음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약간 안 돼 이러면서 장갑 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이제 혼자 도망갔다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엘사도 약간 비슷하게 떠오르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주요한 핵심 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웠다. 이건 조금 오그라든다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까? 사자 보이즈의 얼굴이 다 보이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전 좀 팬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좀 안 보이죠. 네, 좀 안 보여서 왜 안 보일까 얼굴이 왜 가렸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좀 이제 궁금하고 아쉽고 네. 그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전 좋았던 건 그 러브라인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핵심적 테마가 우정이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집중, 자아가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았고 만약에 후속편이 나온다면 과하지 않은 뭔가 러브라인도 있어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좋습니다. 다음 틸러님. 저는 이제 그런 글이 인상 깊었는데 사자 보이즈가 데뷔와 함께 이제 저승으로 사라져가지고 데뷔 날이랑 제삿 날이랑 같이 챙겨야 된다는 팬덤의 아쉬움이 재산날. 네, 그런 게 조금 느껴져서 좀 그게 좀 아쉬웠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캐릭터를 다 풀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끝맺음이 잘 된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는 근데 이 스토리가 조금 더 궁금한 캐릭터들이 좀 많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다 풀지 못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이게 새로운 시즌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조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별점과 총평. 작가님부터 지어주시죠. 네, 별점 4.5점 하고 싶고요. 4.5. 네, 최고 점수 아니야?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 점수입니다. 오. 분명한 메시지, 선명한 주제, 오. 그리고 사자 보이즈 영원하라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틸러님. 저는 4점? 4점. 네. 요즘 둘 다 좀 후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재밌었어요. 그래서 4점 주고 한 줄 평은 소다팝 꼭 들으세요. 네. 예. 소다팝 진짜 좋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적인 상상력과 메시지로 글로벌 시청자까지 사로잡은 K-팝 데몬 헌터스. 보시고 나서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 중 어느 팀에 빠져드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노래와 메시도 좋으니까 이번 주말 OTT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 작가, 심스틸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my soda